계약법 18장 교환. 1번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번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번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교환계약 시 보충금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번 교환계약 시 보충금 미지급의 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번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자가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의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1번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낙성 서로 오케이. 불요식 계약이므로 불요식은 뭐죠?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는 거? 그렇지. 특별한 형식이 형식이 없다. 이므로 위험 부담의 법리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번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된다는 거네, 이거는. 이거 왜 그러지, 근데? 교환계약은 쌍방이 금전 이외의 거래를 해야 돼.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교환하는 거야. 돈이 들어가면 이건 매매가 돼. 그거 놓고. 그러니까 천원짜리, 예를 들면은, 1,000원짜리 종이 한 장을 10,000원짜리 종이 한 장이라고 해서 그 가치로 교환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럼 금전이니까 안 되고. 아니, 가치로 종이를 교환한다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얘는 진짜 10,000원짜리, 얘는 진짜 10,000원짜리 종이를 갖고 있고, 나는 1,000원짜리 종이를 갖고 있는데, 이게 10,000원짜리 종이라고 얘기하고 얘 종이랑 바꾸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제가 인정을 했으면. 4번 교환계약 시 보충금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번 교환계약 시 보충금 미지급의 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번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자가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그냥 게을리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가? 게을리 하는 정도까지는 안 되지. 그런 건 안 돼. 근저당이 실행될 정도까지 돼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실행될 정도까지 됐어. 그래도 안 되나? 뭐가? 이거 꼭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실행되면 끝나는 거지. 교환계약이 해제되는 거지. 남한테 넘어가는데. 아니 근데 실행될 염려가 있어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변제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근저당이 실행돼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변제를 했어. 그랬을 때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 변제를. 아니 당연한 거보다는 그 전에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럼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 얘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갚은 상태에서는 해지는 못 한다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구를 정확하게 보면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자 돈을 갖다가 갚기로 했어. 그치? 근데 걔가 돈을 안 갚은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라고 한 애는 소유자야.
소유자가 내가 돈을 갚은 거야. 그랬을 때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건물을 교환하기로 한 거야. 나랑 상가를 갖다가 교환하기로 했는데, 난 주택이고 상가를 교환하기로 했어. 서로. 근데 주택에 채권이 있어. 근저당이 있어가지고 상가하는 애가 그 채권을 갚아주기로 한 거야. 주택 채권을. 근데 걔가 안 갚았어. 그래서 근저당이 경매가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주택 소유자가 다 갚아버린 거야, 돈을. 그럼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택 소유자는. 그 얘기야. 말이 복잡해서 그랬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7번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했을 건물을 을의 소유의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거 어떻게 성립해요, 근데?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자로 볼 수 있지. 아니, 근데 이거 대금을 안 내버리면? 대금을 안 냈어, 얘가. 그러면? 을이 안 낸 거야? 아니, 누가 안 내? 갑이. 갑이 매각 대금을 만약에 완납하지 않았어. 그 매각 대금을 갖다가 교환하기로 했어. 그러면 을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하기로 한 거야. 이럴 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겠지. 매각 대금을 을이 내거나 을이 내는 경우가 있겠지? 근데 매각 대금을 을이 내면은 봐봐요. 얘가 지금 자기가 돈을 안 낸 상태에서 지금 갑이 예를 들면 아파트를 갖고 매각을 받았는데 아파트 매각 대금을 다 안 냈어. 근데 교환을 하기로 한 거야. 임야랑.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아파트랑 이거랑 가치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임야랑? 그러니까 아니, 교환을 하겠다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가치가 훨씬 높고 그래서 임야 소유자가 그 차액만큼을 대주기로 할 수도 있지. 아니, 그건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본 교환 계약은 가치가 비슷한 거를 교환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아니, 보충금에 관한 것도 있으니까 꼭 그렇진 않아. 차액을 갖다가 내가 현금으로 줄게. 이것도 있어. 그래서 위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보충금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은 시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계약을 한 게 유효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매각 대금을 완납을 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소유권 넘어온 다음에 다시 교환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될 수도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는 조금 애매한 지문이야. 명확하진 않아. 지문 자체도 그렇고 이게 말이 안 되네. 원래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가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계약을 하면은 어떻게 돼? 유효하게 되냐? 그게 유효하게 된다는 소리야. 유효하게 될 수 있지. 장래에 대해서 조건부니까.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지? 내가 소유권을 가져온 상태에서 너를 줄게라고 얘기하는 건 조건부 계약이어가지고 가능해. 아니,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 소유권이 얘한테 그게 넘어올 게 100%인데 그게 기간만 좀 있어. 이런 경우면 가능한 건데 소유권이 넘어올 게 100%가 아니잖아. 왜? 매각 대금을 얘가 낼지 안 낼지 모르는데 경매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에서 그때 교환 계획이 완료가 되겠지. 계약 자체는 그 전에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교환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아니, 유효하다는 거잖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니까? 그러니까 왜 소유권이 안 넘어왔어도 얘 을에 대한 보장은 해준다는 거 아니야?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 소유권이 넘어온 거는 나중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는 계약한 거를 서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행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안 하면은 저거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지. 우리 갑한테. 아니,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알겠습니다. 기출문제.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불효식 계약이다. 교환계약이니까 맞고,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르겠고. 3번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것도 맞고.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거 같고. 5번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고. 일단 1번은 맞고 확실히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자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담보책임을 질 것 같은데? 그치, 하자 담보책임 지지. 이거는 질 거고. 얘가 틀린 거네요? 그러면 을의 보충금, 이거는 뭐 맞는 거고.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건물이 누구 거야? 갑의 거. 갑의 것인데 얘에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을 당연히 소멸하지 않겠지. 얘가 실례했으면. 그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도받은 날부터 보충금을 원래 줘야 된다는 거네. 그렇지, 인도받은 날 줘야 되는 거지. 동시에 인도. 그렇지. 답은 을과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근데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답은 2번. 기출문제 두 번째.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건물을 을 소유의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과 을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고, 갑이 을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겠고, X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맞고. 4번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갑은 X건물이 원래 누구 거였어? Y 임야와 교환하여. 그렇지. 고.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고. 뭐가 틀린 거야? 맞는데? 3번. 3번?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 보충금은 매매계약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매매계약이 아니라 교환계약이지. 그럼. 매매 규정을 따를 뿐이지.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매매대금에 대한 매매대금이라는 게 매매계약을 해야지 주고받는 돈이 매매대금이라고 그러는 충동 잔금 뭐 이런 거지. 그게 다 매매계약에 들어가는 거 아니? 아닌가? 교환계약에서 나머지 보충금에 대해서는 뭐 인도할 때 얼마 주겠다. 뭐 잔금식으로 이게 적용된다는 것뿐이야. 그냥 계약은 아니다. 규정만 적용될 뿐이지 계약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틀어서 나온다고. 3번이 틀린 거네. 3번 그러니까 교환계약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 대신 그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대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된다. 네.